들리나요? 들리나요? 들리시면 숫자 1번 1등만 한 분만 숫자 1번 쳐주시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인데, 오늘도 석방투쟁 설구치소 1인 시위 정경심 교수님과 함께 하고 왔고요. 네, 많이 더웠죠. 뭐 어쨌든 제가 한다고 한 거고 끝까지 갈 거니까 한번 잘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청스러운 방송 찾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한 번씩 인사드리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님 화이팅 1등이네요. 반갑습니다. 무적. 샤카줄루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2등. 로사리아님 3등이네요. 세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빰빠라밤 감사합니다. 실키로도 101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신비엄마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애플파이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김기채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써니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박기범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오늘은 또 어떤 방송을 우리를 설레게 할지 기대된다고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김다경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예민 윤경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이영진 빈첸시오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설아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좋은데이님 반갑습니다. 무적. 양이 별종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청세롬 강행군이 걱정된다. 네, 건강 잘 지키면서 무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단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인고의 세월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여원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루루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네, 부여땡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연하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천사의 빛가루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선인장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양성숙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알형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네, 안녕하세요. 이사에서 보셨어요? 내부 정보 좀 풀어 달라고요? 일단은 내부 정보는 방송 주제가 아니고 궁금한 내용 있다면 채팅 쳐주시면 지금 아령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듣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지금 유튜브 싸움, 뭐 김도일 쪽, 김도일, 최진숙, 김용민, 뭐 사실상 김용민과 이동영 작가는 뭐 거의 뭐 등지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탐사, 뭐 해병, 파블라 이쪽, 뭐 김성수, 뭐 최한욱 이쪽. 근데 이 싸움은 결국은 제가 이사에도 글을 올린 것처럼 최종 보스가 쓰러져야지 끝나는 싸움인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열공사태 터졌을 때는 다들 강진구를 거의 90% 이상 지지를 하셨잖아요. 90% 이상 강진구 편이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뭐 그렇게 자신있고 뭐 자기들은 방송에서 뭐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방송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떠들면은 정천수 쪽에서, 열공 쪽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재생산하니까 법정에서 재판에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재판 다 졌어요. 그죠? 재판 다 졌어. 사실상 뭐 그냥 처음 이 싸움이 시작했을 때부터 51대 49 싸움이었잖아요. 51% 지분을 갖고 있는 정천수, 저 정천수 편 아닙니다. 51% 지분을 갖고 있는 정천수, 49% 지분을 갖고 있는 더탐사. 강진구의 신주 발행도 결국 똥됐고요. 다시 신주를 발행하려고 2번, 3번 시도했지만 다 법원에 의해서 막혔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정천수가 뭐 나쁜 놈이고 뭐 학력을 위조했고 경력을 위조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회사를 빼앗긴 거 맞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강진구의 민낯이 밝혀져야지 이 싸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도일 작가도, 제가 지금은 김도일 작가를 응원하지만 한때는 저하고 적군이었죠. 하지만 김도일 작가도 뭐 최진숙도
결과적으로는 더 탐사의 어떤 트윙클 다운, 이 분수 효과, 낙수 효과를, 분수 효과가 아니라 낙수 효과를, 맛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뭐, 심혁이 됐든, 뭐, 해병이 됐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더 탐사, 강진구, 이 팬덤에 갇혀가지고, 지금 어떤 팩트가 체크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최진숙 과장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덧씌웠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뱉었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고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웃기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영숙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직진 본능님도 반갑습니다. 무적. 재판 결과가 8대0이다. 이영숙님 뭐 궁금하다. 뭐 수진님, 지연님 왜 스패너가 없냐 궁금하다. 그거는 수진님이나 지연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제 방송에 스패너는 없습니다. 수진님이 채팅을 치시든 지연님이 채팅을 치시든 다 스패너는 다 내려갔고요. 자, 기자는 공정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취재 역량이 안 돼가지고 양쪽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없다면은 그 사람들의 방송을 봐서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고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해병 방송도 모니터링 해봤고요. 물론 힘들게 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해병 방송을 저보다 많이 모니터링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버 중에 거의 몇백 시간을 해병 방송을 본 사람이고 일단은 두일이에 대해서 김두일, 두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김두일 작가님. 김두일 작가에 대해서 일단은 조지고 시작하더라고요. 해병이. 심혁이란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명제에 대해서 정말 김두일이 잘못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라면은 법적으로 응당한 책임을 물으면 되죠. 근데 당사자 심혁이 아니라 해병 허상음이 대신 이야기해준다. 왜 심혁아, 정기용이 왜 네가 이야기하기엔 껄끄럽냐? 아니, 김두일 작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방송에서 또는 사석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죠. 김두일 작가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들었으니까 했겠지.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김두일 작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지명수배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놈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요즘에 뭐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가 욕은 아닌가요? 어쨌든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게 라는 표현도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한데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놈이 이런 식으로 심혁에 대해서 막말에 비슷하게 심혁이 자기 자식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켰다라고 털어놨다라는 말을 했어요. 김두일 작가가. 아니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병이 거품을 물 게 아니라 심혁이 거품을 물어야지. 너는 제3자잖아. 제3자는 뭐? 제3자는 빠지고 그렇죠? 제3자는 빠지고 당사자가 말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민희정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민주진영에서 이런 드립을 치는 사람을 어떻게 놔둘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해병이 초반에 막 거품을 물면서 뭐 엄청난 패드립을 친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패드립이 아니라 심혁한테 김두일 작가가 들었대잖아. 심혁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 불법적인 일을 시킨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럼 당사자 간에 해결하면 될 일이지.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걸 방송에서 떠들어 왜 떠들어? 확인도 안 되는 거 떠들지 마시고요. 당신이 민주진영에서 그냥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이유가 네가 끌어들인 게 누구야? 두루치기. 네가 끌어들인 게 누구야? 꽃미남. 응? 네가 다 끌어들였잖아 이 싸움에. 되도 않는 통장가 하겠다고.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개국본 조져보겠다고. 네가 감히 네 입으로 민주진영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민주진영에 대한 모독이야. 네 입으로 이재명 대표님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고. 네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잘못했다라고 해도 네가 한 말이 없어지냐? 네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성폭행 범에 대해서 너 뭐 어떻게 했어? 재판정에서 눈 감고 기도했지? 법정 구속되니까 울었지? 네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줄게. 허상음님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게? 에다신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우러나갖고 에다신한테 사과한 적 있냐? 사죄한 적 있어? 뭐 꽃미남을 편드는 이유가 자기는 휴머니스트에서 인간애가 투철한 휴머니스트에서 꽃미남을 편든다고? 그렇게 꽃미남을 편들고 있을 때 꽃미남이 정가 15범이라는 사실 알고 편들었냐? 꽃미남이 법정 구속 당하고 나서도 그 제명으로 진짜 어디 가갖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제명으로 법정 구속 당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방송에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빈 적 있어? 합정동 투사모 사무실이 왜 개국본 사람들한테 1인 시위 표적이 됐는지 알아? 그런 식으로 정가 15번 비호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했기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한 거야. 근데 네가 뭐?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놈이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게? 민주진영에서 이런 사람을 놔둬야 되냐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누워서 침뱉게 하지 말고 상음이 형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촛불 집회 때 시청 촛불 집회 때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다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대. 이 뭐 김두일 작가를 비롯해서 뭐 김용민, 돼지엄마 뭐 등등 이쪽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래. 내가 할 소리라니까. 너 증거가 있었냐? 증거 없었지. 심지어 이미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 받은 거 가지고 개국본 통장가 개반 시반 집회 몇 번 했어. 10번 이상 했지. 그리고 나서도 성에 안 차가지고 꽃미남 구속되고 나서도 뭐 했어. 피플미디어가 어쨌네. 세금 탈루가 어쨌네. 뇌피셜이 아니라 증거를 갖고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까이 거 대충 뭐 까이 거 어쩔 수 없어요. 무지 1에서 9님 제 방송은 기본적으로 해병아찌 허상음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허위사실을 말하진 않아요. 해병아찌 허상음에 대해서 허위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해병아찌는 2월달부터 저를 고소고발한다고 방송에서 주구장창 얘기했죠.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이요 지금. 6개월 지났죠. 고소했습니까? 고소 못했죠. 되도 않게 뭐 너는 봐준다? 아니 안 봐줘도 돼. 해병아 제발 고소장 날려줘. 안 봐줘도 되니까. 이 해병아찌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해병이 잘못한 게 있다면은 잘못한 게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죠. 제가 그 꽃미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편들어주고 그 사람을 빨아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꽃미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자식은 뭔 죄가 있냐고. 아니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정가 15범의 처자식까지 생각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하고 더불어민주당 걱정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밥가리가 모자라는 시간에 정가 15범 처자식까지 걱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런 방송을 보고도 즐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말 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야. 해병 방송 모니터링 해서 해병이 한 이야기 제가 그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병이 이런 방송을 하고도
이런 방송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채팅 치고 있고 해병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송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진보 깨시민들이 언제부터 전과 15범의 처자식을 걱정하고 살았나요? 그 전과 15범 비호하다 못해 재판정에서 법정 구속 당하는 순간 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으세요? 나는 어이가 없네. 제가 아무리 개장수 탈출하고 개파리를 반드시 제 손을 잡는다고 했어도 개파리보다 훨씬 더 잘못된 사람이 해병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팩트로. 천인 공로할 짓거리를 이자들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해병이 한 이야기인데 똑같이 천인 공로할 짓거리를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들이 하면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뭔가요? 그러니 오랫동안 응원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뭐 다 떠나진 않았어요. 뭐 김두일 작가가 됐던 뭐 김용민 돼지엄마가 됐던 뭐 사람들이 다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김두일 작가를 작가 개뿔, 뭐 김용민 목사를 뭐 목사 개뿔, 멸칭 비슷하게 뭐 산호비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기어 나오기만 하면 누님들이 좀 혼내주세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 무슨 뭐 범죄 모의하는 겁니까? 범죄 교사하는 겁니까? 남자들이 나서면 협박이라고 하니까 누님들이 잡아다가 좀 개조를 시켜주세요. 이 똑같은 말 이 사람이 개국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개국본에 오면은 아무래도 여성 회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들이 맞기 전에 이 해병이나 여러가지 그 개반시반 집회를 똥장가 집회를 할 때 누나들이 여성 회원들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잖아요. 그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거품을 물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조금 세력 좀 얻었다고 투사모로 조금 유명해졌다고 누님들을 동원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맘, 화장실 나올 때 맘이 다르다고 하지만 상음이 형 형도 이런 거야? 박대용 기자 녹취를 살짝 틀면서 뭐 상호 비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김두일 쪽하고 파블라 쪽하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싸움이 터진 건 맞죠? 김두일 쪽도 마찬가지고 김두일 작가 쪽도 마찬가지고 파블라, 심혁, 허상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가 공격당한 거에 대해서 해명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난타전 비슷하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그나마 김두일은 중간중간에 해명을 하면서 이 유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 심혁이라는 사람, 그쵸? 해병이라는 사람, 물론 사과는 했어요. 해병도 그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심혁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뭐 투명하지 않고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은근슬쩍 해명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 나머지 사람들도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상호 비방을 한 적이 없대. 해병도, 자기 자신도, 심혁도, 김성수도, 최한욱도, 손혜원도, 허재현도 그 어느 누구도 상호 비방을 한 적이 없대. 신천지라고 주운 글씨 찍고 제보자 X 동원하고 말도 안 되는 카더라, 말도 안 되는 녹취록,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비방했잖아.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봐요. 지금 칼세방에서 세롬님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전과 사범 녹취록 나오는데 어쩌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욕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방송 주제가 아니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객꽃님도 반갑습니다. 상호 비방을 한 적이 없대. 박도영 기자가 잘못 알고 있대. 정정을 해달래. 일방적으로 당한 거래. 자기들은 팬 적이 없고 자기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했대.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사에 글을 쓰고 왔었는데 지금 이사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도탄사가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예요. 그럼 이사는 뭐 기본적으로 도탄사 쪽에서는 중립을 잃은 게시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시판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린다는 얘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팩트가 부족한다든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강진구 기자와 박대훈 기자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뭐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라 한다라고 해병이 주장을 하는데 제발 상음이 형 제발 시시비비 좀 똑바로 가려. 띄엄띄엄 가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통장가 투삼호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이 개국본에 대해서 모욕한 거, 개신도가 어떠니, 개국본이 조국 집회하면서 돈을 잘못 썼니, 잘 썼니, 개국본 가지고 개국본 사무실 쳐들어와 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생방송 라이브 틀어놓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상호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방적으로. 뭐가 일방적인지, 뭐가 일방적이지 않은지 모르나? 네, 백일홍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마리아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 해병 표현입니다. 아찌는 상호 비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두일이란 표현 자체가 그 방송에서 채팅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도일 작가한테 물려도 에이 하고 회피를 하고 상대를 안 했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물리면 또 도망가고 계속 반복. 도망가면 쫓아서 계속 물었대. 누가? 일방적으로 김도일 작가가. 내가 봤을 땐 아니던데. 근데 자기가 아픈 것만 기억하는 거죠. 해병 자기가 공격당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뱉은 말에 대해서는 1도 고려하지 않는, 이건 뭐 부분적인 선택적인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그리고 픽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이거 팩트입니까? 민주진영의 자료를 모아서 국진당에다 넘기는 자. 팩트가 아니면 이거 반드시 허위사실,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시나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픽기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취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를 할 수는 없는데 위험한 말을 하죠. 이 사람 때문에, 픽기자라는 사람 때문에 최강욱 의원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갔고, 얘 나름대로 내피셜 큰 그림이에요. 얘 나름대로 내피셜 큰 그림. 뭐 픽기자도 그렇고 두일이도 그렇고 뭐 김칼세도 그렇고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이고 다 이낙연파다. 이낙연이 외국에서 귀국을 하면서 한때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 같다. 너 진짜 무식한 게, 네 스스로 이야기했잖아. 두일이 엄마가 김용민이고 두일이 아빠가 이동영이라고. 이 대한민국 진보 바닥에서 이동영 머릿속에는 이재명 말고 다른 정치인이 없다라는 게 정설이야. 이동영 작가 머릿속에는 이재명 말고 다른 정치인이 없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근데 이동영하고 친한 김용민이 이낙연파라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 정도의 정치 감각으로 무슨 정치 유튜버를 하겠다고 진짜.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거죠. 아니 진짜 이건 아니잖아. 어디 이낙연파라고 찍어다 붙일 게 없어서 김용민, 이동영을 이낙연파라고? 뭐 이 사람 내피셜이 해병 내피셜로 뭐 김칼세도 김두일도 뭐 핏기자도 뭐 이낙연의 열성 지지자라는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이낙연파 아니었냐? 이 유튜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이낙연파에 가까운 건 넌데? 뭐 어쨌든 뭐 이 칼세 형아가 그 작년 12월달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부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적으로 녹취된 부분이 있대요. 거기에서 결정적인 횡령 혐의가 발견되어 가지고 최진숙 최 과장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갔다라고 주장합니다. 모르겠어. 고소가 들어갔는지 고발이 들어갔는지 그냥 고소각이다라는 건지 뭐 그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요.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누구는 고소를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고발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진숙 과장 같은 경우엔 자신감을 내비쳤죠. 얼마든지 외부 회계 법인을 불러서 회계사 불러서 원단지까지 확인하자. 자신 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쪽이 어디다? 더 탐사. 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활동으로 21억을 벌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영업의 활동으로 24억을 까먹었어. 이게 상식적으로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면? 영업활동으로 21억을 벌었는데 영업 외 활동으로 24억을 까먹었어. 결과적으로 얼마를 까먹어? 마이너스 3억. 1년 동안 마이너스 3억이야. 회사 대차 대조표가. 이런 회사에서 최진숙 과장한테 뭐 횡령이 어떻게 됐다고? 웃기는 이야기죠. 네,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네, 마리아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적. 이동영하고 손혜원이 가까운 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지, 이동영이 손혜원을 뭐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로 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친해. 아니, 인간적으로 친한 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동영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동영은 손혜원하고 인맥이 있어 원래. 근데 이동영이 지지하는 거는 손혜원이 아니라 이재명이잖아요. 그쵸?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전에 그 이낙연의 뭐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윤원이랑 아삼육 했던 자들의 뒷배경, 뭐 병풍 이야기를 합니다. 뭐 뒤에서 뒤로 서로 간에 연락 주고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카세의 사적인 녹취가 김두일한테 건너갔을 것이다. 심혁과 김카세의 통화 내역이 심혁이 전달해준 게 아닌데 그럼 김카세가 전달한 거 아니냐 라고 지들 나름대로 뇌피셜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네, 마리아님 소중한 슈퍼챗 고맙습니다. 청새롬 인정. 자, 이렇게 심혁이 전달을 안 했는데 심혁과 김카세의 통화 내역이 두일이한테, 김두일 작가한테 전달이 됐다라면 이것은 김칼세와 김두일이가 짜웅, 뒤에서 서로 연락한다, 뒷배경이다, 병풍이다, 그냥 카더라예요. 카더라. 추정이잖아요. 추정. 아직까지는 추정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추정으로 뭐 고소를 그러니까 고소를 안 했지 못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진숙이라는 사람과 최 과장
임승땡, 긴칼세의 와이프, 긴칼세의 느그마누라, 이 두 사람은 지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지인이 아니라 친한 지인. 어느 정도 친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지난번에 무슨 그 이나땡 그 사람이랑 무슨 뭐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잘못 표현했다가 하도 물어 뜯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취재가 그렇게 됐어? 접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긴카스하고 김두일이 이낙연의 뭐 뒷배경이다, 뭐 뒤에 무슨 뭐 그런 응원했던 그런 조직이다라고 그냥 추정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 원래 이 두 사람이 지인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낙엽하다라고 하기엔 좀 뭐합니다. 자기가 방송에서 직접 얘기했죠. 김두일 작가가 자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단 조건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한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치는 순간 자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낙엽파에 가깝습니까? 이재명 대표파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지지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아니 무지 원에서 나인님 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야? 요거까지만 딱 읽어 드릴게요. 무식무지님. 김다경님, 변희재 혼자 하는 미디어 뭐 방송에서 2-3주쯤 직접 들었던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팩트입니다. 보수는 저질보다 윤석열 선택했다라고 자기 보수 지지자들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 후 이어지는 방송에서 김성수, 최한욱, 변희재 동시 방송에서 왜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는지 알게 됐어요. 요즘 변희재가 핫해서 좋게만 생각했었는데 저도 조금 놀랐다. 기본적으로 변희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희재는 진보가 아니잖아. 그죠? 변희재는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보수 쪽에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지금 이 정권에서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보수를 까면서, 자기가 보수지만 보수를 까면서 진보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퍼챗 이어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마리아님, 김다경님, 설아님, 뉴클리어님 고맙습니다. 취재는 그쵸, 이거는 또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말이 일부 빼고는 다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해병 이야기입니다. 네, 뉴클리어님 그만 까. 제보만 받아서는 한계죠. 제보를 받아도 그 제보가 맞는지 아닌지 크로스 체크, 팩트 체크 할 만한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그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 발품을 파는 거죠.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해병 이야기예요. 강진구에게 배운 사람이 심혁. 취재는 결국 발로 뛰어야 되는데 제보만 받아서는 한계다. 강진구에게 배운 사람은 심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해병 이야기예요. 강진구에게 뭘 배웠겠느냐. 그러니까 심혁은 제대로 배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미안한데 해병아, 상음이 형, 강진구랑 심혁이랑 동갑이야. 내가 알고 있기로 둘이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심혁이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거 뭔 소리를 합니까? 30년 대기자라고 하지. 심지어 강진구도 경향신문에서 30년이 안 됐어. 근데 심혁은 자기 스스로 30년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강진구한테 뭘 배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상음이 형,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
강진구한테 배운 건 뭐 흥신소를 배웠을 수는 있죠. 자, 비자금 3천만 원을 정천수 대표가 직접 고백했다. 어떤 내용이냐? 뭐 이거 다 아시죠? 그 현장에서 북콘서트 윤석열 엑스파일 뭐 그거를 이제 홍보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할 때 그 뭐 ARS라든지 뭐 통장이라든지 슈퍼챗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 후원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직접 봉투를 주는 거. 직접 봉투를 주는 거. 그런 후원으로 모은 그 현금이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 3천만 원을 누가? 그 최진숙 과장이 따로 관리했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뭐 최영민과 정천수 최 과장의 카톡 내용을 보면 북콘서트 당시에 현장에서 들어오는 현금 후원에 대해서 법인 계좌로 넣지 않고 따로 최 과장 계좌로 모은 자금이 있다. 근데 이거 다 털었어. 어차피 다 털었습니다. 근데 이 카더라가 뭐냐? 이 돈으로 그 3천만 원 그런 비자금, 그렇게 만든 비자금으로 윤석열이 이제 뭐 구수 시절 사법고시에 계속 떨어지던 시절 요때 이제 이낙연이랑 같이, 이낙연은 그때 뭐 동아일보 기자 같이 윤석열과 이낙연이 뭐 룸사롱에서 술을 빨았다, 뭐 이런 카더라 설이 있다, 뭐 이런 거를 흥신소를 이용해 갖고 취재를 했다. 흥신소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필요하니까 뭐 카드나 이런 걸로 안 되니까요. 얘네들은 게으른 취재를 한 것이다. 칼세형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녹취냐면은 이게 칼세형 녹취인가봐. 게으른 취재. 솔직히 칼세형도 취재 그까이 거 대충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황룡강 매운탕 강비 황룡강 매기탕 광주님한테 사과했잖아. 칼세형 형이 게으른 취재 어쩌저쩌고 할 거는 아니야. 너무 멀리 가지 마, 형. 그잖아요. 맞아요. 민정님 말이 정답인 게, 이 이야기를 원래 문재인 정권 때도 했어요. 변희재가 변희재가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문재인은 뭐 2달이면 내려온다, 뭐 6개월이면 내려온다, 뭐 1년이면 탄핵된다. 그 드립 지금 그대로 작년에 그대로 쳤잖아요. 뭐 9월달이면 뭐가 뭐 1년 안에 내려온다, 뭐 12월달에 뭐가 터지면 내려온다. 내려왔냐 희재야? 변희재가 심지어 누구한테도 털리는 줄 알아요? 낸시랭이죠. 낸시랭. 어깨에다가 고양이, 진짜 고양이 아니죠. 그 고양이 인형이죠. 어깨에다가 고양이 인형 달고 다니는 그 4차원 연예인인 듯 연예인 아닌 희한한 애 있어요. 희한한 애라고 하면 안 되나?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낸시랭한테도 털린 애가 변희재야.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에서 나온 녹취 부분이에요. 3천만원 비자금에 대해서 정천수, 최영민, 최진숙 과장이 이거를 이제 뭐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한 방송 내용.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사적으로 더 뭐 추가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주장, 뭐가 있는지는 뭐 100% 클리어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뭐 칼세 형 쪽에서는 뭐 까네 마네 이러고, 뭐 파블라 쪽에서도 까네 마네 이러고, 김두일 작가 쪽에서도 까네 마네 이러는데, 솔직히 까봐야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뭔가 소스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방송이 어떤 소재로 삼아가지고 그냥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용도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깨에 각자 고양이 달고 다니는 분이 있죠. 재밌어. 그런 부분들 보면은 웃기는 거죠. 네, 담비담비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자, 어쨌든 뭐 사적인 이런 녹취가 있어서 이거를 더 탐사 관계자들이 입수해서 들었대요. 이걸 들어보니까 횡령으로 고발을 진행한대. 몰라, 진행 중인지 고발을 했는 건지 고소를 한 건지 수사를 하는 건지 말만 이렇게 나옵니다. 뭐 무슨 고발장을 보여준 것도 없고 제가 직접 본 거는 없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 근데 결국 해병 허상음, 이 상음이 형아가 자기 입으로
지들이 더 탐사에 제보를 해줬다라고 뻘렸어요. 방송에서. 자기들이 결국 이거 뭐 더 탐사 관계자들이 입수했다라고 말을 하다가 그냥 결국 뭐 아예 우리가 그거까지 그거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게 뭐다? 이 5월 초 4인 회동 그 사진도 있잖아요. 괜히 만났겠어요. 그 강진구가 뭐 바쁜데 만나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만나준 이유가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 사진이 어딘가 있는데 없어졌네. 어딨냐 그 회동 사진. 아 진짜 회동 사진 어디 갔니? 회동 사진 있었는데. 네 명이 만난 회동 사진이 있습니다. 이 4인 회동이 그거죠. 심혁, 해병, 신박사, 강진구 이 네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제보를 해준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죠. 네, 현명해 지자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해병이 그 유사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하는 내용을 조금 조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난 해병 싫어. 해병 싫고요. 그래도 김두일 작가는 요즘 해병을 조져주니까 이뻐요. 이쁩니다. 두일이가 좋아하는 내피셜이라는 아찌의 생각입니다. 두일이가 좋아하는 내피셜. 6개월 정도 지나면 누가 최고의 피해자가 될 거냐? 김용민, 뭐 김두일, 뭐 정천수, 뭐 최영민, 최진수. 두일이 내피셜로는 최진숙이 결국은 이 횡령에 대해서 유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해다 준 그 녹취가 사실일 거라고 믿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김용민은 엮일 게 없고 김두일은 엮인 게 조금 있긴 있는데 자기가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부도 했고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크게 당할 것 같진 않아요. 정천수 대표도 제가 모르기는 한데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약점이 있을 것 같고 이 최영민이라는 애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약점만 해도 영민이 형 미안해. 내가 알고 있는 약점만 해도 정천수나 김두일이 갖고 있는 약점에 곱하기 100이야. 잘못하면 얘는 영민이 형은 큰 집 가야 될 수도 있어. 큰 집.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최진수 과장은 딱히 걸릴 거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위에서 대표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걸릴 건 없어. 뭐 업무상 뭐 이런 것도 자기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과장이잖아요. 직급이 과장이야. 과장이 뭘 책임져? 그렇다고 위에 있는 사람들 몰래 돈을 빼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킨 거 그대로 한 건데 이 사람이 뭔 책임을 지냐? 과장인데 책임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뭘 훔치거나 횡령하거나 빼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비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최진숙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이 답답한 양반아, 이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인간들아, 응? 그게 횡령이 된다고 해도 최진숙이 횡령이 될 일이 없다고. 제 말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응? 최진숙이 횡령이면은 다른 애들은 다 배임에 더 엄한 벌로 처벌받아요. 합리적으로. 근데 해병의 뇌피셜은 나중에는 결국 최준숙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다 뒤로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똥물 안 튀게 손절 모드가 될 거래. 특히 김두일에 대해서 지금은 김두일하고 최준숙이 같이 거의 뭐 강력한 동맹이잖아요. 근데 최준숙이 이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쯤 되면은 김두일이 그럴 거래. 우리가 옛날에도 많이 놀려 먹었던 그 감초 모드 있잖아요.
뭐 경찰이나 검찰에 가가지고 저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취재한 건 없고요 저는 그냥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양념 쳐준 거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저기요 저는 최진숙 과장이 뭐 비자금을 횡령하거나 뭐 개인 계좌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건 전혀 몰랐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하라고 한 대로 입금 받고 출금 받고 이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이럴 사람이다 라고 해병 내피셜로 주장하는 거예요. 네, 마리아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 부럽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지금 뭐 결국은 근데 이 빅뱅이 깨져야지. 이 빅뱅이 터져가지고 결국 승부가 나야지 이 진보 바닥이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서로 잘났고 서로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결국은 퇴출될 사람들은 퇴출되고 잘못한 사람들은 큰집 가고 그죠? 정리가 싹 되고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새로운 진보 유튜버 진보 스피커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백일홍님 백일홍님이 채팅 친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그 해병의 내피셜은 이런 거예요. 이른바 그 김도율 작가 회사가 차이나 랩이잖아요. 이 차이나 랩을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피플 미디어 이 회사도 얘네들이 지네들의 통장가 내피셜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차이나 랩 리코로 피플 미디어 이렇게 등치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용해서 뭐 비자금을 세탁하고 뭐 횡령을 저지르고 돈 사고를 쳤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네들 그냥 뇌피셜로 증거는 없어. 얘네들이 뭐 통장 까고 개반 시반하고 뭐 마포구 경찰서 가고 막 그럴 때 뭐 증거 이시했습니까? 증거 없이 얘네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지들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 의자 던진 사건 같은 경우엔 피해자가 따로 있잖아요. 엄연히 직원들이 피해자가 따로 있어. 지네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색은 오지게 내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까이 거 뭐 아님 말고 머리 극적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팩트체크하고 크로스체크 해갖고 완벽하게 혐의점을 잡아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그런 게 이런 경제범죄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그까이 거 뭐 대충 까이 거 횡령 비슷한데 횡령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거 탈세인데 탈세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냥 이러는 거예요. 네, 지혜 소피아님도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나름 큰일 하고 있는 거죠. 적의 적이니까 우리한텐 친구인 거죠. 우리한테 적을 쳐주는 우리한테 적의 적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응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 되면 이런 식으로 그까이 거 대충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팩트로 자기가 말해줄 수는 없고 자기 내피셜로 6개월 뒤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준 거잖아요. 나중 되면 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 결과적으로는 다 나온다. 6개월이 될지 그거보다 빠를지는 모르겠는데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올해 안에 뭔가가 올해 안에 나오긴 올해 한 내년 초 총선 전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차현아님 홍? 이게 뭐예요? 차현아님 뭐 웃으시는 홍인가요? 이게 팩트체크입니까? 이게 뭡니? 참 한심스러운 수준이죠. 이거는 팩트체크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내피셜을 그냥 자기를 지지해주는 시청자들한테 그냥 그까이 거 대충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노래 한 곡만 듣고 올게요. 너무 더워. 나 시원한 거 하나만 먹고 물 한 잔만 마시고 아직 내용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더 이야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나봐. 이재명 대표님이 정가 사법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뭐 어쩌라고요? 이게 뭐 내가 홍준표 지지자라고요? 어디서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중건이 주가 조작 부분은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거겠죠? 홍준표 테마주. 아니, 홍준표 테마주에서 주식쟁이가 홍준표 테마주를 이야기할 때 주식 영상에서 주식쟁이가 홍준표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재명과 비교, 이재명의 강점, 약점, 홍준표의 강점, 약점. 그래서 지금 이슈가 홍준표 테마주니까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 얘기하면서 얘기했겠지. 그게 뭐 어쩌라고. 뭐가 어이상실이에요? 이게 뭐가 어쩌라고. 주식 방송에서 홍준표 테마주 얘기해준 게 뭐 어쩌라고. 제가 주식 방송 한 거 몰라요? 저 주식 방송 한 거 영상 1000개 있어요. 1000개. 주식 방송 영상만 1000개라고. 주식 방송 영상만 한 1200개 될 거예요. 1200개. 제가 처음에 정치 방송 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죠. 경선 때 나는 이재명 대표님 지지 안 했다고.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나 이 이야기 깔고 했어, 방송. 대통령 경선 때 이재명 대표님 지지 안 했다라고 깔고 시작했다고. 근데 이재명 대표님 당선되고, 당선이란다, 후보되고 3월 9일입니까? 3월 10일입니까? 투표날 밤 새워서 기도하면서 개표방송 봤어요. 그날 투표 안 했어. 저 그날 투표한 것도 아니고 사전 투표했습니다. 당연히 1번, 당연히 이재명. 뭐가 문제인데? 제가 이 이야기 안 하고 방송했습니까? 이 이야기 다 하고 방송했어. 응? 이 이야기 다 하고 방송했다고. 어쩌라고? 응? 어쩌라고? 누구야 도대체? 추리님 어쩌라고? 응? 어쩌라고? 자몽님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떤 그지 같은 새끼가 내가 홍준표 지지자래. 어떤 그지 같은 새끼가 내가 홍준표 지지자래. 내가 홍준표 테마주 주식 방송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검사로서 거의 99점.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방송했어요. 홍준표 테마주 주식 방송하면서 이렇게 방송했다고. 검사로서는 모대식 검사니까.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홍준표 지지자야 내가? 어디서 약을 팔어? 무식하면 입국하고 있어야지. 어디서 약을 파냐고. 왜 내가 이 이야기하면 반박 못할 줄 알았어요? 어디서 약을 파냐고. 약 더 팔아봐요. 왜 약 없어 이제? 이제 할 이야기 없어? 약 더 팔아봐. 내가 무슨 홍준표 테마주만 얘기했겠어? 참 어이가 없네. 제가
홍준표 테마주만 얘기했겠습니까? 어? 그러면 내가 윤석열 테마주 이야기하면 나 윤석열 지지자야? 어? 윤석열 테마주 뭐 웅진이나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개 있어요. 덕성이나 몇 개 있거든요. 내가 웅진이나 덕성도 한 10번 이상 방송했거든요. 그럼 나 윤석열 지지자네? 이 양반들아, 약 팔려면 제대로 팔어. 어? 약 팔려면 제대로 팔으라고. 누가 뭐 가보자구가 뭐라고 했어요? 가보자구 어딨어. 내린 영상이라고 증거가 없을까? 정 궁금하면 칼세님 방송 보시라. 뭐 칼세 방송을 못하러 봐. 그 영상 딱 1년 전이더만요. 이재명 전과가 어떻게 김건희 주가 조작과 똑같은 말인지, 이재명 전과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이재명 지지자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전과가 김건희 주가 조작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일단 잠깐만 갔다 와 볼게요. 뭐라고 떠들고 있나? 뭐라고 편집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나? 자기들 방송도 아닌데 왜 쳐와가지고 방해하고 있는 거야? 몇 분 들어야 돼요? 몇 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누가 보니까 뭐 몇 분 들으면 나온다고도 하던데. 어디쯤 들어야 돼요? 일단 목소리가 떨린다고? 나 목소리 원래 이런데? 왜 내 목소리가 왜? 내 목소리가 어때서? 선풍기 틀어놔서 그래.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낫지. 그러면 내가 홍준표 지지자가 되는 거야? 일단은 가볼게요. 뭐라고 떠들고 있었길래. 없는데? 뭐 어딨어. 40분 전에 끝난 방송 이야기하는 거야? 입을 막겠냐고. 네가 감히. 그런 일 없다. 싸 쓰는 거야? 아바 앞에 오지겠겠냐고. 그럴 거를.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냐 이걸로 가는 거죠. 이거잖아. 대책도 영화 금속 무야홍을 넘어 무대홍으로. 영화 금속 전형적인 홍준표 테마주였죠. 무야홍을 넘어 무대홍으로. 원래 무야홍이 그거야.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근데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가 아니라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이게 영화 금속 테마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뭐 아이덴티티 같은 거. 뭐 어쩌라고 이거 가지고. 있는 게 비슷해. 어떻게 보면 그나물의 그거 들리지도 않아.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정가 사범이나 장모 사기 김건희 논문 조작 이거나. 아니 들려요? 난 안 들리는데? 안 들려. 뭘 들어야지 틀지. 비슷한 느낌. 대척점이 안 쓰는 거지. 그냥 그나물의
이거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못 틀어. 아무리 내 방송을 튼 거여도 저 사람 방송이잖아. 뭔 소린지 안 들려. 뭔 소린지 니네들이 칼세 형한테 가가지고 뭔 소린지 녹취록 만들어 달라고 그래. 뭔 소린지 녹취록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녹취록 갖고, 이거 내 방송이잖아, 그지? 이거 내 방송이니까 내가 까줄게. 내가 까줄게. 그러면 되지. 깔끔하지. 어이가 없다. 씨. 윤석열이 황운역이라면은 홍준표는 동틀 무렵이네. 이 부제가 이거야. 이 방송 부제가, 일단 방송 제목이 영화금속이고 부제가 이거예요. 윤석열이 황운역이라면 홍준표는 동틀 무렵. 이렇게 썼어. 이게 홍준표 지지자라는 얘기야? 에휴. 그 대가리로 세상 살기 힘들다니? 그 대가리로 세상 살기 힘들어. 얼음아, 그 대가리로, 그 독수리 대가리로 세상 살기 힘들어. 얼음 독수리 아니야? 분명히 나 이거 얘기하고 방송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저 주식 방송 했을 때, 주식 때 이렇게 방송했었다고. 이런 방송 했었고, 경선 때 이재명 대표님 지지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 후보되고 나서 3월 9일날 사전 투표했고, 개표날도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개표 봤어요. 한 1시쯤인가? 1시쯤부터 역전됐잖아요. 1시쯤에 50% 넘어가면서 역전돼가지고, 부재자 투표함 열리면 다시 역전시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부재자 투표 열리니까 더 벌어지더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20대 군인들도 그렇고 20대 남성들이 이재명을 안 찍고 윤석열을 찍었기 때문에 역전이 안 되는 거였죠. 솔직하게 얘기 드리잖아요. 경선할 때 저는 이재명 대표님 지지 안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경선할 때 저는 이재명 대표님 지지 안 했어. 그게 뭐 어쩌라고. 저 처음 주식방송 안 하고, 주식방송을 계속 했지. 주식방송에서 정치방송 같이 동시에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인데. 다 어디 갔어? 뭐 가보자고, 얼음 어디 갔어? 다 뭐 홍홍홍홍 이러던 애들 다 어디 갔어? 다 입국이야? 왜 재미없어? 타격감이 없냐? 몇 대 때리더니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아닌가벼? 타격감 좀 있을 줄 알았더만 때려보니까 타격감이 없냐? 자몽 이런 애들 다 어디가? 추리 어디 갔어? 추리, 자몽, 가보자고 다 어디 갔어? 얼음 됐냐? 어디 간 거야? 차연이 다 어디 갔어? 방송할게요. 제가 하던 방송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 부당이익이 환수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두일이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엑스파일 수익금을 김두일이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그냥 내피셜로만 들은 거여서 해병한테. 김두일이 38%, 정천수가 35%.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가지고 강진구나 다른 기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열린공감에서 이 출간으로 수익금을 별로 못 받았다. 그냥 상여금 수준으로만 받았다. 그리고 최진숙 600만원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어쩌라고. 김두일 출판사에서 출판했으니까 얘가 가장 많이 가져갔겠지. 세금도 얘가 낼 거고. 그잖아요. 정천수는 뭐 지가 그 만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지가 만든 그 원고들 그걸로 책의 대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을 가져가야 되고, 자기가 어쨌든 열린공감의 대표니까 이만큼을 가져간 거지. 뭐 이 수익구조 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건 없어. 뭐 이게 예를 들어 수익구조 배분이 잘못됐다, 그렇다고 이게 뭐 횡령이나 배임은 아니에요. 어차피 클리어하게 오픈되어 있는 수익구조잖아요. 어떤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익구조를 나눴냐는 거는 그 당시 다 동의를 했겠지. 이렇게 누가 얼마 가져가고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고 누가 얼마를 투입하고 누구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그런 거 다 약속해가지고 진행한 건데 뭐가 문제야. 정천수조차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세요? 응? 정천수조차 가만히 입국하고 있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시냐고. 제 말이 이상합니까? 그리고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눌러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148개밖에 안 돼. 제가 항상 집착하는 게 뭐냐면은 좋아요를 200개는 만들자, 뭐 이런, 내 본방송에서 제가 본방송을 할 때 좋아요는 200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집착이 있어요. 제가 그냥 그래요. 200개는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네, 마리아님 청새롬 갈 길 가자. 오늘 칼세 방송 보더니 난리. 이번 방서 정경심 교수님 1인 시자 끌어내라고 한다고? 어이가 없다. 건수 하나 잡았어? 이거 건수도 아닌데? 너네들은 정경심 교수님에 대해서 내 반이라도 했냐? 그쵸? 네, 좋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150개 돌파했네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1인시 하는데 니들이 뭔데 내 1인시를 끌어내. 어이가 없네. 너네들 좀 착각하고 있는데, 단톡방에서 쓰는 거는 이거 모욕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허위사실 유포로 다 걸린다니까? 내가 너네들 누군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어. 단톡방에서 개소리 신소리 헛소리 쌉소리 하시는 분들, 내가 니들이 몰라도 고소할 수 있다고. 어쨌든 부당이익 환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해병이 한참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떤 이익금 배분이나 이런 회계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거지. 얘는 법에 대해서도 특수가 붙으면 무조건 벌금형이 없고 실형 나온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좀 알아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까이 거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단톡 삭제해도 그거 서버에 다 남아있고, 서버에 남아있지 않아도 삭제 프로그램 다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삭제된 메시지 프로그램 돌리면 다시 보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단톡방 관리자가 그 단톡을 삭제를 했어도, 글을 삭제해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민주당 권리당원도 아닌 자를. 네, 레인보우 샤베님 소중한 슈퍼챗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실명으로 제 CH 파트너즈 계좌 후원 해주신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소중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명이어서 제가 실명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아이디가 아닌 실명이어서. 배모님, 성은 배, 이름은 모, 땡땡, 배 땡땡님이 계좌 후원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김두일 작가가, 얘가 세금을 다 낸 거잖아. 얘 출판사니까.
아니 개뿔도 모르면서 뭔 부당이익을 환수를 하네 뭐를 하네. 그리고 뭐 허재현인가 누군가 그랬다며. 허재현이가 뭐 강기자가 뭐 2천만원을 받았다나? 2천만원 받았대요. 이 엑스파일 이걸로. 왜 강기자가 2천만원 밖에 못 받냐. 사실상 강기자가 다 하드캐리한 건데, 그런 기사들이나 윤석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무식한 애들인 거죠. 그거는 기사고 이거는 기사가 아니라 책이잖아요. 그죠? 책을 쓴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원고는 정천수가 다 됐고요. 그 원고를 한번 수정해가지고 김두일이 편찬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돈을 가져가는 건 맞아. 얘가 출판사고 얘가 사장이고 얘가 원고 썼고 이 원고 쓴 거에 대해서 탈고를 김두일이 했으니까. 강 기자가 2천만원 밖에 못 가져가는 이유는 그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고 그 기사에 대한 얘가 권리가 없어. 열공 기사에 대한, 열공 취재에 대한 이 강진구가 뭔 권리가 있냐. 저작권이 있기라냐. 기사에 대한 뭐가 있냐. 지금은 틀리지. 자기가 대표니까. 하지만 그때가 대표였을 때가 아니잖아. 정춘수가 대표였을 때잖아. 허재현 이 양반아. 개뿔도 모르면서. 아이고 마리아님 왜 이러시나요? 네, 소중한 계좌원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초본 원고를 정천수가 썼고요. 그 초본 원고를 조금 수정해서 탈고를 해서 김두일이 책을 편찬한 거죠. 김두일 출판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정천수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이랑 1년 해봤잖아. 이 사람 띄엄띄엄 볼 사람 아니야. 정천수 뭐 무슨 그 최영민하고 그 강진구한테 회사 뺏겼다고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회사를 뺏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타격은 박대용이야. 이 사람이 원래 정천수랑 박대용이 같은 편인데 박대용이 등을 돌린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녹취 그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표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최영민한테 잠깐 임시적으로 양도하겠다. 그 녹취도 얘가 미국으로 날라와서 받아가잖아. 누가? 박대용이. 그게 결정적으로 회사를 뺏기게 된 근거야. 하지만 그렇게 뺏긴 것도 다 불법으로 뺏긴 거지 합법으로 뺏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두일이가 결과적으로 이거 내가 안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이실직고한다라는 뇌피셜은 이것도 역시 해병의 뇌피셜이고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완전 그 더 탐사의 강진구가 막 어벤져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열공 더 탐사의 모든 거는 거의 뭐 90% 이상 강진구가 가져가야 된다 라고 믿는 종교지. 종교 거의 종교 수준. 그러니까 그 논리랑 똑같은 게 개국본도 지금 똑같은 거야. 개국본도 무조건 이종원 무조건 개총수가 옳다. 뭐가 틀리냐고. 아니 강진구가 뭔데 90%에 대한 지분이 있어. 뭔데 걔가. 막상 열공 사태가 나가지고 더 탐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나마 제대로 뭐 터트린 거는 청담동 첼리스트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팩트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사실상 열공이 아니라 더 탐사에서 한 거 있습니까? 없어. 열공 시절에 한 거는 사실상 다 정천수의 몫이지. 정천수가 대표인데 그 강진구가 아무리 뭐 취재력이 좋다고 해도 경향신문하고 협업을 했었던 거고, 열공에서 전적으로 한 거는 거의 없어. 4월달에 경향신문에서 퇴직해갖고 4월달에 열공으로 온 사람인데 뭔 지분이 그렇게 크다고. 뭐 90% 강진구의 역할이야. 어디서 개소리 신소리 쌉소리 헛소리 하고 자빠졌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 예전에도 저 정천수 편 아닙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열공의 공은 정천수 50, 강진구 50이야. 50대 50이라고.
아무리 양보해도, 아무리 강진구를 높이 쳐줘도 50밖에 안 쳐줘. 강진구를 90%의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국보는 무조건 개총수 거다라고 믿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 그럼 개국본이 개총수 거면은 개국본 회원들은 뻘짓거리로 회비 내고 집회 나오고 후원하고 회비 내고 그 관련 유튜버들 다 그냥 삽질한 거야? 다 삽질했어요? 아니잖아. 제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팩트로 생각합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해병의 이야기예요. 해병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자, 강진구등 덧탐사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강진구등 덧탐사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처참할 정도의 정보 부재. 상음이 형, 이건 아니잖아. 정천수가 이사회 때 폭행 당해가지고 112에 신고하고 병원 입원한 거 몰라? 그건 폭력행위가 아니야? 폭력행위를 당해가지고 이사회 그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해가지고 직원들이 온몸을 던져갖고 막는데 그걸 뚫고 나왔잖아. 정천수가. 몰라? 못 봤어 그 짤? 솔까 형이 세대가리는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음이 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진짜 욕 나오네 진짜. 강진구등 덧탐사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다. 와. 정천수 그때 입원까지 했어. 112 신고하고. 드디어 이제 해병에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해병의 방언이죠. 거기가 무슨 이쌉니까? 똥이나 싸질러 대는 곳이지. 상음이 형, 이거 스스로 셀프 디스하는 거야? 형, 이게 방송이야 방구야? 내가 진짜 칼세형 방송 이후로 이 방송이야 방구야 이 표현 쓴 거는 형한테 처음 쓰는 거야. 그건 뭐다? 칼세형이나 상음이 형이나 동해일출 출신은 다 그래? 하나같이 동해일출 출신들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방송이야 방구야. 그리고 이제 이 해병이 하는 이야기, 한 사람의 개인사를 쭉 파헤쳐 가지고는 쓰레기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면 그런 곳은 사라져야 된대. 이런 짓거리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야? 덧탐사. 정천수에 대해서 쓰레기 만들었잖아. 개인 과거사 들춰가지고. 그럼 덧탐사 사라져야지. 뭐 셀프 디스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 쓰레기 짓거리 한 사람 누구야? 너네들이잖아. 통장가, 투사모. 이종원도 개인사 가지고 쭉 파헤쳐가지고 증거도 없고 카더라로 셀프 디스 날리는 거야? 해병이 형, 상음이 형, 왜 니들이 그거 똑같이 당하니까 니들은 좀 아픈 거 같아? 니들은 당연히 아프지.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들이 털면 탈탈 털리는 인생. 자기 학력이 뭔지, 자기 경력이 뭔지, 입 한마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심지어 자기 이름이 뭔지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이게 뭔 기자야 유튜버야 뭐야 도대체. 30년 대기자?
여행 불러거나 하세요. 개국본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아주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그저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제가 이종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겁니까? 난 알다가도 모르겠네. 새벽 달림? 새벽 달림 나는 안 보이는데? 나를 차단하고 채팅을 치나? 새벽 달림 어디 있어요? 제가 개국본이 개총수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지금 더 탐사도 허재현처럼 강진구의 공이 90%다. 90%라는 얘기는 사실상 더 탐사는 강진구 거라는 얘기죠. 똑같잖아. 개국본 사람들 사실상 개국본은 시사타파 거다. 시사타파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닙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시사타파가 대표 딱 찍어갖고 너 대표해 그럼 그 사람 대표 되는 거고 너 이사해 그 사람 이사 되는 거고 너 나가 그럼 너 나가야 되는 거고 너 정신병자 그럼 너 그 사람 정신병자 돼야 되는 거고 21세기 대한민국 이 진보 바닥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새벽달님 반박해보세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거짓말을 아까 오늘인가 어제 거짓말 듣고 싶다고 했는데 어제였나? 빅뱅 거짓말. 태양의 파편님 말씀대로 그냥 개국본 회원도 아니고 개국본 회원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 순으로 한 30명 뽑아라. 한 30명 안에 들어가실걸? 그분? 근데 그런 사람을 방송에다 대놓고 실명 거론하면서 뭔 짓거리야. 제가 그 방송 보고 내가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과한 거야. 일반 시청자들에 대해서 내가 4월 마지막 방송입니다 하면서 일반 시청자들 뭐라고 말한 거예요. 유튜브로서 아무리 열받고 그래도 일반 시청자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방송 듣고 사과한 거라고. 그 방송. 시사타파가 방송 그딴 식으로 한 거 듣고 충격 먹어가지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그 방송 듣고 사과하는데도 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 다른 방송 가가지고 자기는 그게 조롱으로 들렸대. 사람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조롱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싸우자는 거밖에 더 됩니까? 끝까지 싸워줘야지 뭘. 저도 모욕을 느꼈어요. 야, 어떻게 시청자를 뭘로 보기에 시청자한테 저렇게 방송을 하지? 그게 방송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씩 깨지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왜 응원했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는 이 바닥에서 사라진다. 자, 이런 식으로 개인사를 가지고 파헤쳐갖고 쓰레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면 그곳은 사라져야 된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해병 이야기야. 그래 해병아. 네 방송 폭파하자. 네가 지금껏 한 게 뭐야 도대체. 네 입으로 떠드는 것과 뭐가 달라. 너는 되고 남들은 안 돼? 허상음이 이것도 내로남불 아시탑이야.
동해일출 출신들은 하나같이 이런 거야? 아 진짜 날씨도 더운데 너까지 짜증나게 하냐 진짜? 그러면서 허상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된대. 심혁에 대해서도 김성수에 대해서도 최한호까지 뭐 악마화 시키는 거 그렇다 친대. 근데 이종원이 보다 강진구를 더 뭐라고 하는 거는 이사가 아니라 똥싸래. 상음이 형 전형적인 궤변인 거 알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무리 지금 이종원을 개팔이라고 부르지만 상음이 형보다 이종원이 훨씬 나아. 강진구보다 이종원이 훨씬 낫다고. 물론 50보 100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종원이 나아. 강진구나 해병보다. 왜? 강진구는 일단 이익단체잖아. 그래도 이종원은 시민단체를 했잖아. 강진구가 막말로 지가 지방송한 거지.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종원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집회라도 나가고 몸빵이라도 했지. 니들은 뭘 했는데 도대체. 그리고 상음이 형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내가 형보다 진구 형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않을까? 더 탐사에 대해서. 이 해병 허상음이라는 형아가 더 탐사에 대해서 뭐라고 실드 쳤는지 아세요? 사무실 하나 달랑 갖고 나온 거 말고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다. 뭐 채널도 뺏기고 다 뺏기고 나왔대. 그나마 회사 사무실 하나 갖고 나온 거래. 그 채널도 새로 파서 무에서 유를 시작한 거래. 더 탐사는. 아이고 상음이 형, 이 사무실에 얹어져 있는 게 20억이에요 현금 유보금만 20억이고요 그때 내가 알고 있기로 매달 찍히는 현금이 억대였어. 뭐 3억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니까 매달 후원금이 억대로 들어왔다고. 억대로. 5천만원도 아니고 1억씩 꽂혔다고 통장에. ARS라고 통장 후원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매달 1억씩 꽂히던 회사야. 그 회사 사무실 들고 나왔어. 근데 갖고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어. 정천수 대표가 뺏은 그 채널 하나는 아무것도 안 남은 채널. 그 채널에 뭐 그 당시에 뭐 한 달에 1,000만원이나 터졌나 후원이? 한 달에 1,000만원도 안 터졌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한 달에 500도 안 터질걸. 열린공감 그때도 한 달에 1,000만원도 안 터졌어. 반대로 더 탐사에는 매달 1억 이상 꽂혔다고. 최대 3억. 근데 갖고 나온 게 없어. 이 양반은 이렇게 왜 계산을 이딴 식으로 하지? 셈이 왜 이렇게 흐려? 맞아요. 에다신한테도 마찬가지고 박재영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에다신님, 박재영님한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개총수를 빨고 싶고 개총수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개총수가 박재영님, 에다신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나한테는 그렇다 쳐. 그까지 뭐 개국본의 개자도 모르는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주접 떠는 새끼, 그건 그렇다 쳐. 그래도 박재영님과 에다신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민주진영에 대해서 개총수님이 한 거 잘한 거 있지. 강진구가 됐든 해병이든 니네들 뭘 했는데 어디다 대고 이걸 확 그냥 욕 나오려고 합니다. 응?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고 다 뺏기고 나왔다는 양반이 무슨 강진구에 대해서 안다고 웃어줍니다. 푸흡.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인회동, 신박사, 허상음, 심혁, 강진구 이 사인회동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자기들끼리 정보 주고받고 교류하고 자기들끼리 물고 빨고
반가딘가 와라랑 난리 나는 거죠. 이 4인 회동이 까지고 나니까 예전에 우리는 그 설이 있었잖아요. 수원 쪽에서 뭐 노래방 가고 2차 회식하고 뭐 저녁 먹고 이 카더라 뭐 10명 정도 유튜버가 더탐사의 리드 아래 더탐사의 주최 아래 10명 정도 유튜버가 뭐 수원에서 노래방 가고 뭐 2차 회식하고 이 카더라도 다시 조명받는 거야. 이게 정설로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몰라, 갈비집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잠깐 이사를 가봅시다. 여기서 잠깐 이사. 제가 그라나를 올렸거든. 그라나를 올렸습니다. 나름 파장이 좀 있네요.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 파장이 좀 있어요. 이 글이고요. 좀 확대를 할까요? 조금만 확대할게요. 유사 결국 최종 보스를 무너뜨려야 끝나는 싸움이 될 듯. 글쓴이 청새롬. 작년 6월 열공 사태 발발. 초기엔 압도적인 더탐사와 강진구의 하드캐리가 있었죠. 그런데 재판에서 속속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서 개소리가 늘어가는 더탐사 진영. 초조함에 쫓겨가지고 첼리스트 건으로 대형 똥볼을 차더니 결국 신주 발행, 임시주총, 뭐 기타 등등 모든 재판에서 완패했죠. 이긴 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할 것 같았던 정천수와 이종원의 연합군이 승리를 눈앞에 뒀을 때 결국 이 이종원과 정천수도 찢어지죠. Why? 어쨌든 대다수 하바리들은 이 열공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 다 더탐사로 줄을 섰죠. 그러면서 이제 더탐사가 베풀어준 트링클 다운, 이른바 낙수 효과를 톡톡히 짭짤하게 누리면서 그동안 장사 잘했습니다. 솔직하게. 어디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유튜버랍시고 나타나가지고 장사 잘했죠. 근데 그 장사하던 그 사람들끼리 결국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터진 겁니다. 저는 그게 유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쵸? 최종 보스가 쓰러져야지 끝나는 거죠. 그 최종 보스가 누군지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테고, 중간 보스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링에 올라오시죠. 강진구 너 나와. 이거 내가 언제 한 얘기냐면은 8월달 8월초 작년 8월초에 두 번째 세 번째 팩트체크 할 때 제가 강진구한테 공개 토론 제안하죠. 그때 했던 말이야. 강진구 너 나와. 그래도 조회수 1000.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올렸던 이싸 게시글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그로가 끌려서 그런지 많이 봤네요.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불편하신 이야기 뭐 굳이 상대한테 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칼세방 사람들도 들어가고 나한테 뭐 홍홍홍 이러고 있는데 뭘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해병의 생각. 해병의 생각. 김어준은 이재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파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는 강진구는 그럼 네가 빨아주는 강진구는 이재명 파냐? 강진구는 이재명에 대해서 뭘 했는데 더탐사 이 사람들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더탐사는 더불어민주당 안 빨아요. 강진구부터가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더탐사 자체가 직원들이 단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없다라고 대표가 공개 발언하는 곳이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상음아. 김어준하고 강진구를 비교한다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김어준이 했던 거 반만 하라고 그래, 강진구한테. 니들은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열린민주당이든 뭐든 니들 기득권만 보장되면 무조건 빨아줄 인간들이잖아. 아니야?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뭐 개혁적인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당선돼서 이재명 대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고 믿는다는 발언. 이 개혁적인 사람들 다 진보 신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진보 쪽 다른 뭐 비례대표 정당이나 이런 데서 당선이 많이 돼야지 뭐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수 있다. 야,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지켜야지 외부에서 뭔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냐 만에 개소리 신소리 헛소리 쌉소리 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촛불 집회를 나가는 것들의 생각들이 이런 썩어 빠진 생각들. 이는 즉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진보 신당에서 자기들 몫을 챙기겠다는 욕심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착각들 하지 마라 진짜. 제 말이 틀립니까? 단 한마디라도? 제가 틀린 말 있다면은 이상한 댓글 달지 말고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얘기해주세요. 그럼 제가 고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팩트체크해서 수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맞습니다. 좋은데이님. 네, 오늘 이야기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뭐 파블라 무슨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해요. 파블라에서 무슨 11분짜리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야기 해볼까 하고요. 오늘도 슈퍼챗 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그저께도 계좌원 해주신 분들 3일 동안 계좌원 해주신 분들 말을 못 해드렸어요.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밤방송 하다가 삐져가지고 방송 끄고, 그리고 어제도 끝부분에 잠깐 쉬고 돌아와서 잠깐 말씀드린 거 빼고는 그 1인시 하면서 말씀을 못 해가지고 후원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한 방에 모아서 한 방에다 말씀드릴게요. 계좌 후원해주신 분들 미니정님 감사합니다. 좋은데이님도 감사하고요. 들꽃사랑님도 계좌 후원 너무너무 고맙고요. 신비엄마님도 계좌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윤희님도 계좌 후원 감사하고요. 일당백님도 계좌 후원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봉꽃님도 계좌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드스타님까지 계좌 후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계좌 후원 해주신 분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이거 자꾸 말씀드린다고 자꾸 계좌 후원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오늘도 마리안님 계좌 후원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배모님 실명이어가지고 성만 밝힙니다. 실명으로 계좌 후원해주신 분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곳에 아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국 장관님 그리고 개국분만 보고 갑니다. 뭐 다른 거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같이 했던 다른 분들과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냥 그분들한테 부담 안 드리고 저는 저의 방식대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 혼자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뭐 부담이나 피해 안 드리고 괜히 제가 잘못 행동한 걸로 그분들이 뭐 욕먹고 그분들이 부담스럽고 그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개국본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들 저 혼자의 내피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를 도와주셨던, 저를 응원해주셨던 분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독자적인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그게 잘못된다면 그냥 저 하나 병신되면 그만이죠. 저 하나 방송을 접든 저 하나 개국본에서 제명되면 끝나는 거고요.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외로이 개국본과 조국 장관님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묵묵히 투쟁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님 엔딩 슈퍼챗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소신껏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곡은 오랜만에 알리미 로즈님께서 좋아하시는 알리미 로즈님의 쾌유를 빌면서 이선희의 2년 오랜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